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모아 한꺼번에 파 달려들 거려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도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초보 중에 초보 왕생이랍니다. 하지만 항상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 덕분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또 나누고 싶어서 다시 찾아왔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페셔널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프로 직업인들은 어떤 직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성공하고 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프로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프로페셔널 마인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헤드헌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헤드헌팅이 어떤 일인지 아시죠? 고급 인재를 그러니까 공개적인 취업 사이트 이런 데 안 놓고 비공개로 채용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모두 하는 사람을. 제가 한 대기업에 이제 헤드헌팅을 할 때였었는데요. 젊은 인재이긴 한데요. 이제 비공개로 이제 했었죠. 한 친구는 명문대를 나온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한 친구는 지방대에 그냥 평범한 수준의 학생이었어요. 저는 제가 꼭 차별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이 되겠다, 기업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인사 담당자에게, 아니, 어떻게 이 친구가 떨어졌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취업할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무엇보다도 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잘 나가는 경영학과에 토익 점수도 많고 해외 연수도 가고, 근데 금융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면접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잠깐 있다가 나갈 사람으로 보여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 대학에 있는 학생은 상당히 부족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준비해오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해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봤을 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프로페셔널 마인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마인드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더 가져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250년에 걸쳐서 만든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막대한 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유물에서,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다 봐도 보지 못할 정도의 유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났던 미켈란젤로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정말 마음에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거의 부모도 없이 자라거든요. 베이비시터라고 하나요? 그 유모 밑에서 자라는데,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던 거예요. 그 석공 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돌을 찢는, 조각하는 이런 재미를 가지고, 만들었었던 거죠. 이분이 피에타를 만들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나중에 다윗상에서부터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까지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는 게 저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 상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 성모상을 피에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했다랍니다. 정말 놀랍죠. 몇천 년을 저는 진짜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놀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어린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위에 있던 유모 있었던 석공 있잖아요. 그 석공이 누군가 도와줬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마어마한 밑자락에다가 이건 내가 만든 거라고 미켈란젤로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작품에 자기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 이름을 처음 이제 썼던 거죠. 자기가 후회를 한 이유는 내가 내 명예나 내 이름을 알리겠답시고 작품에다 내 이름을 썼다라고 해서 보통 모든 예술가들은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반대로 이렇게 이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작품이었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이렇게 낙서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평생 이름 안 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장인의식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죠. 자, 그럼 그 이전의 피에타를 한 번씩 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고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모습이에요. 과거에 피에타의 그림이나 조각상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봐도 슬퍼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쩌면 우리가 평범한 인간의 자녀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못 봤지만 위에 공중에서 보면 저렇다라는 거예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잠든 모습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도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있고 마리아도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온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이제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피에타상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측면으로 봐서 못 봤는데 공중샷으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했는데요. 놀랍죠. 그 정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또 전문 가이드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이게 이제 금이 가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벽화를 그리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벽화를 맡기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밑에 있던 분이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미켈란젤로를 싫어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욕먹이려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아니냐? 아닙니다. 교황님 그림도 잘 그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욕먹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미켈란젤로도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교황님,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조각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미켈란젤로가 자기는 조각가라서 못 그리겠는데 아닙니다. 다시 재차 교황님이 이야기하시면 분명히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와서 미켈란젤로야 네가 꼭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러면 교황님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2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지만이 제가 작품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제가 무엇을 그리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누구도 그 중간에
토달기 없기, 복이 없기 이렇게 한 거예요. 고집쟁이 시각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많이 시켰어요. 제자들을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다 자기가 하게 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죠? 마르기 전에 이 벽에다가 이렇게 칠을 하고 거기다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고도의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누워서 거의 다 이렇게 혼자 작업을 거의 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고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한쪽 눈을 실제로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켈란젤로는 30대 이 작업을 했는데요. 4년 6개월 후에는 80대 몸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요. 교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명예욕이 엄청 많아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이 미켈란젤로가 도대체 이 온통 고집쟁이고 까칠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러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너무 이제 민망해하고 이래서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그 전에 작품을 할 때도 너무 까칠하게 이렇게 하니까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퇴근했겠지 하고 밤늦은 시각에 그 성당 안에 몰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보려고 했는데 그 밤늦은 시각에 끼익 이런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계속 성당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쫙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교황이 이제 처음엔 누구세요? 이렇게 했다가 나 교황이야 이렇게 하니까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아니 신의를 지켜야 될 교황님이 저랑 약속을 했는데 왜 작품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십니까? 감히 교황한테 그죠? 그러니까 교황이 미안하다 미켈란젤로야 나 나갈게 하고 이렇게 그냥 나간 거예요. 하도 까칠하니까 그냥 나갔는데 미켈란젤로가 거기에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런 돼지 같은 인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이 돼지 같은 인간이에요. 돼지. 요즘은 개도 이제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서로 다 다르긴 하는데요. 그때 이탈리아에는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교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살짝 작은 말로 했는데 우리 화날 때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너무 울려버리니까 다 들린 거죠. 그리고 나서 교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 녀석 끌어내리라고 하거든요. 끌어내려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고 당장 꺼지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그 자기의 이제 피렌체 공국이 이제 자기의 본나라거든요. 지금은 이탈리아 전부 다긴 한데요. 그때는 로마 공국이 있는데 이탈리아 내에서 이탈리아가 아니죠. 로마 공국이 있고 피렌체 공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제 마음껏 내가 어떻게 그렸냐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 봤더니 화가 버럭 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전부 다 조각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삐리리 같은 인간 이러면서 하인들 보고 조각을 다 부숴버리라고 하거든요. 올라와가지고 봤더니 교황님 조각이 아니라 전부 다 그림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나머지 작품 이 정도 그려놨으니까 나머지 화가들한테 모집해가지고 그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추천했던 그 친구에게도 네가 가서 한번 저 그림을 완성 한번 해보겠냐 하고 그 친구도 올라가 왔다가 기절초풍한 거죠. 저는 절대 완성 못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다 불러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다 불렀는데 모두 다 혀를 내두르면서 이건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만이 오로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다시 한번 교황님 이야기해 보시죠 한 거예요. 교황이 자존심 상하지만 유럽 전체 왕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 미개한 예술가 한 명한테 내가 머리 쪼아려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에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니 미안하다 미켈란젤로야 편지를 써서 내가 그때 화내서 너무 미안한데 다시 와서 마무리 작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급여도 좀 더 줄게 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편지를 쭉쭉 찢어버립니다. 대단하죠. 최고의 권력자의 편지를 다 찢어버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헐 내가 저걸 다시 매주를 한번 해버릴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교황님 제발 참으십시오. 앞으로 교황님의 이름이 길이 남을 겁니다. 이시나 성당 벽화를 완성하게 되면 그래서 저 따위 인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화를 내리시고 미켈란젤로가 예전에 대리석 가격을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상으로 보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황금을 이제 술에 가득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이제 또 사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편지는 안 찍고 황금만 싹 다 가져가고 미켈란젤로가 편지는 그대로 보낸 거예요. 개봉도 안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피렌체 공국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당장 미켈란젤로 잡아들여라. 안 그러면 피렌체 공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깜짝 놀란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공국이 가장 강력할 때니까 여기를 불바다 버리겠다.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안 될지 이러고 막 전부 다 수배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수배령 안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이제 생김새를 그려놓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못생기고 성질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못생기고 성질도 더러운 걸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포가 되었다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웃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건너와서 이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참 이 일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당 벽화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천지 창조입니다. 신이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장면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도 동성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아주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전이다 보니까 남자끼리 이렇게 생명을 키스로 해서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싫어하고 키득키득거리고 이렇게 비웃고 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게 패러디 많이 됐죠. 광고에서도 영화 E.T.에서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패러디가 많이 되었는데요. 유명하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들었던 장면입니다. 이게 바티칸 시국에 들어가 보면 저것도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두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두 명의 예술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예술가입니다. 한 사람은요 미켈란젤로입니다. 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예술가 그리고 아주 뭐 금수저 부자에다가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좋은 라파엘로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라파엘로는 바람둥이입니다. 공식적으로 연애만 한 3, 40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100번 이상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정력을 써서 단명한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가이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라면 라파엘로처럼 인생을 인기 있게 유명하게 하지만 인생은 짧고 굵게 딱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미켈란젤로처럼 남들한테 질시와 비난을 받더라도 역사에 길이 이름 남을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두 가지 다 하고 싶다고요? 이 욕심덩어리.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켈란젤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라파엘로가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안 살고 싶다. 악플 달리면서 인생 안 살고 싶다라고 해서 라파엘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물론 이 두 가지는 참 좋겠지만 정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역사의 길이길이 어떤 남을 위대한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큰 배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정말 긴 강의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또 있을 건데요. 그러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는 상담가로도 알려져 있으니까요. 모두 답변을 다 드리니까 여러분이 뭐 취업, 진로, 인생, 고민, 결혼 이런 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처음 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하지만 또 늘 새로운 삶이다 보니까 또 설레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날들이 저는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들도 다 좋았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이라고 너무 자충우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또 풀어야 될 삶의 과제가 생겼구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안녕.